내가 이제 어디든 다 갈 수 있구나. 여자애인데 의외로 잘하네? 팔 이렇게 딱 하고 너무 멋있는 거야. 계속 핸들을 본인이 잡고 하시니까 땀이 줄줄 흐르는 거야. 그 과정을 겪은 내가 참 대견하구나. 쌍라이트를 미친 듯이 끼면서 이게 욕이구나. 창문을 같이 열어요. 같이 입모양으로 대화를 하거나 남자가 이야기하면 해주고 여자가 이야기하면 안 해주고. 일부러 그런 건지 기분 탓인지 알 수는 없는데 되게 불쾌한 미묘한 지점? 네, 오늘은 여성 운전자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세 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운전은 15년차 차일체 드라이버고요. 사업하고 있습니다. 면허 11년차, 운전 5년차인 제이입니다. 장롱면허 4년차고요. 얼마 전에 이제 드라이빙 센터에서 처음 4년 만에 운전을 한번 해봤고요. 면허자에서 운전자로 거듭나고 싶은 영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밝히지만 10년 차 장롱면허 소유자고요. 10년 만에 운전을 다시 하려고 연수를 받았지만 한 달 만에 포기하고 다시 접은 쫄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한번 용기를 얻어보고 싶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운전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제가 유아원을 중퇴할 정도로 말썽쟁이여서 아버지도 이제 회사 가시면 저를 봐줄 수가 없고 엄마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실 때라 그 옆에 항상 타고 다니면서 이제 집보다 차가 더 편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창 하나가 자기 차를 빨간 마티즈였는데 그걸 끌고 딱 오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야. 차종, 컬러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 이제 얼른 가가지고 운전면허 학원 등록을 하고 결정적으로는 그게 따게 됐던 계기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서울에 살았거든요. 서울은 워낙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차에 대한 필요성이 막 절실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로 이사를 갔더니 이거는 막 버스가 30분에 한 대가 오는 거예요. 마트를 가려고 해도 막 갈 수가 없고 막 이걸 운전을 할 수밖에 없구나. 제주도에 놀러 갔거든요. 차를 타고 놀러 다니는 행동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그냥 신나고 즐겁다는 걸 이렇게 확 와닿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간다는 일 자체가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차창 내리고 제주도 아무도 없으니까 팔 이렇게 딱 하고 하는 게 좀 재밌는 거예요. 주변에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한 거지만. 그래서 정말 재밌다. 그래서 운전을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영님은 면허를 어떻게 따셨어요? 제가 이제 중구에 살다 보니까 운전에 이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10년 정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절에서 한 1년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스님하고 이제 둘이만 있었어요. 늘 운전을 못 하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읍내 나갈 때 태워다 주고 태워다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이 이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저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운전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저도 아까 제주도 얘기했었는데 저도 친구가 살아서 놀러를 갔었는데 그 친구도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둘이 버스 타고 막 백정거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토하겠다. 이게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면허만 땄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장롱면허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초년생일 때 회사에 회사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차를 빌리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처음 면허를 땄었고 근데 따자마자 퇴사를 하는 바람에 운전할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장롱면허로 썼다가 한 2년쯤 전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좀 운전을 하면서 가야 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자꾸 주변인한테 부탁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다시 연수를 받아서 시작을 했죠. 물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시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러분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자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주로 그러면 두 분은 언제 운전을 하세요? 저는 주로 출퇴근 때랑 놀러 갈 때랑 사람 만나러 갈 때, 마트에 어디 갈 때 거의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차를 타면서 이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술을 안 마시시나요? 운전이 재미있다 보니까 술을 마시려고 차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술을 안 마십니다. 그 정도로 운전을 사랑하시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일체라고 소개드린 게 출퇴근할 때 심지어 운동을 하러 가는 건데 운동 가는 곳까지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중요한 발표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에서 주로 생각을 하거나
가끔 너무 쉬고 싶을 때는 차에서 또 잠깐 잠을 자거나 쉴 때도 있고 집에서 잠잘 때 빼고는 거의 차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차에서 거의 생활을 하시는 네, 트렁크는 작은 살림이 있어요. 거의 노마드 수준인데 그렇네요. 괜찮다. 두 분은 운전을 거의 생활화 하다시피 자주 하시는데 운전하시면 어떤 게 좋길래?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시동을 걸고 내가 이렇게 문 밖으로 이제 차고지 밖으로 쓱 나가서 길에 이렇게 딱 접어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어디든 다 갈 수 있구나. 지금부터 맘만 먹으면 부산까지 갈 수 있어. 강원도 바다까지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 딱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겨우 이 동네 안에서 걸어 다니거나 버스로 그냥 막차 시간에 막 허덕허덕 거리면서 근처에 막 요만큼밖에 못 다녔는데 이제 원한다면 나는 어디든 육지가 연결돼 있으면 갈 수 있다. 딱 이 느낌이 드니까 마치 내 영토가 넓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감? 강해진 느낌? 일종의. 영토가 넓어졌다는 표현이 되게 좋네요. 다 내 건 아니지. 그럼 좋겠지만, 네. 저는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의 기분이 어떠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로션 같은 거 탁탁 바르고 나비넥타이 착착 하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상쾌한 기분 좀 그리고 든든한 동료랑 같이 출근하는 기분도 들고 사실 물리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거. 네, 오늘도 저 핸드백 없이 빈손으로 온 게 뭐 차키, 핸드폰, 카드 지갑 정도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차가 내 큰 배낭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최근에 SUV로 또 바꾼 게 점점 살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늘 배낭을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두 분은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면허를 땄지만 장롱 면허로밖에 할 수 없었던 혹시 이유가 민영님 있으세요? 사실 좀 무서워요. 운전하는 게 좀 무섭고 이렇게 나만 다치면 좋은데 누굴 다치게 하는 게 더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를 다치게 하고 뭐 다른 차를 뭐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좀 겁이 나서 좀 계속 장롱 면허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수석에만 앉아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스타일이라서 다시 연수를 받고 운전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작은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상대방 차가 중년의 아저씨였어요. 다짜고짜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과실이 있었겠지만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한 건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박은 거거든요. 일단은 호통을 치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쫄아가지고 막 사과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이 쫄리면서 주저하게 되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그 차키가 있고 그냥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오늘은 그냥 걸어가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대처할 만한 저의 마음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느끼니까 자꾸 운전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회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 분은 면허를 처음 딸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럴 때 받았던 뭔가 약간 압박이라든지 약간 불합리한 느낌? 이런 걸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면허를 딴 지 이제 10년이 넘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몇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차에서 좀 담배 냄새가 났다. 그리고 막 다 강사나 직원분들이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아주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택지가 없죠, 대부분 사실. 그렇죠. 나를 조금 더 너무 모를 거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이거 그냥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이 연수 받으면서 쭉 나와서 구경하잖아요. 다른 운전 연습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러면 여자애인데 의외로 잘하네? 나 웬만한 남자보다 좀 하네? 이런 그런 약간 어깨짓이나 자기들끼리 약간 요거 하는 거?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기는 했어요. 뭐 거기에 대응을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불편하죠. 그런 분위기들이 사회 어디나 조금씩 있잖아요. 저도 면허 딸 때 정말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핸들을 본인이 계속 잡는 거예요. 연수를 봤는데 운전은 제가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핸들을 본인이 잡고 하시니까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연수 그거 받았을 때 그분은 전혀 핸들을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 가르치는 게 초보다. 핸들을 절대 잡으면 안 된다. 강사가 그거는 어떻게든 운전자가 잡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따긴 땄는데 제 스스로 불안해서 돈을 더 주고 더 연수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담당하는 그 강사가 당연히 또 중년의 남성분이었는데 타자마자 저한테 반말로 하시는 거예요. 딸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너무 또 겁이 많고 하면서 핸들도 조절도 잘 못하니까 막 화를 계속 내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저는 이 도로 위에서도 막 덜덜 떨리는데 옆에서 화내는 사람이 있지 막 너무 막 식은땀 줄줄 나고 전 원래 손에 좀 다한증이 있는데 땀이 줄줄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막 장갑 끼고 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 공간에서 받는 시간이 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주고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반말까지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학원에 얘기해서 다른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 과정을 겪은 내가 참 대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 운전이 좀 무섭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트라우마가 된 느낌? 사람마다 이제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운전을 이제 두 분은 하셨잖아요. 근데 도로 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차별? 불합리함?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막 의심스러울 때는 있어요. 옛날 첫 번째 차가 좀 썬팅이 약간 연식이 있었던 차였어요. 그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나란히 가고 있다가 옆 차선이 괜히 이렇게 위협하듯이 쓱 치고 나간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식으로 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기분 탓인지 알 수는 없는데 되게 불쾌한 미묘한 지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막 때로는 막 일부러 옆에서 이렇게 차창 내리고 이렇게 야리고 가는 분들 그런 거는 생각보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은근히 가끔 있어요. 얘 답답한데 누군지 보자. 면상이나 보자 약간 이런 거. 또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 인터넷에 자동차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막 야리려고 했는데 마동석이 앉아 있어서 그냥 눈 깔았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게 은근히 많은 거 보면은 제가 마동석이 아니라서 눈을 째려보고 간 것 같아요. 지하 차도가 있고 제가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신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눈치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살짝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끝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막 제가 얼굴이 보이니까 막 쌍라이트를 미친 듯이 끼면서 비키라는 거예요. 그 쌍라이트가 욕인 줄 저는 운전하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알게 됐어요. 욕이구나? 네, 이게 욕이구나. 그런 식으로 이게 얼굴이 보이니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썬팅을 세게 해야 되나? 근데 썬팅 막 세게 해도 불법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불법이고 저도 이제 밤에 안 보이니까 위험해서 안 좋은데 여자가인 게 보이면은 오히려 또 이런 식으로 난폭하게 볼 때가 있어서 굉장히 불쾌했던 경험. 저 아는 분은 남자인데 머리를 좀 기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그 택시 운전수분이 이제 본인이 완전 100% 잘못했는데 이제 야 이러면서 왔는데 남자인 걸 본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그냥 휙 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대요. 그분이 머리를 좀 늘 기르고 다니시는데 그런 경험이 정말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당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초보 때는 인지조차 못할 정도로 이제 덜덜덜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 좀 많아진다 싶으면 비상등 켜고 가고 이제 시쳇말로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고 이제 몇 년 차 돼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게 이제 여성이라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초보이니까 또 어리니까 또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게 생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싸우기보다는 이제 창문을 같이 열어요. 피지컬이 또 좋으니까 유턴이 먼저냐 우회전이 먼저냐에서 부딪히더라도 제가 맞더라도 창문을 내리고 소리 지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내리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사장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모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분 나쁘기가 싫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차니까 그냥 지르고 튀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더 쉽게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틴트도 잘 안 돼 있거든요 차에. 그냥 같이 입모양으로 대화를 하거나 창문을 내리고 이제 피지컬을 보여준다거나 네, 혜민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막상 눈을 마주치고 사람 대 사람이면 괜찮은데 차 대 차 요즘에는 뭐 심리학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에 탔을 때의 운전자의 심리 같은 것들. 그래서 창문을 여시고 얼굴을 보시고 소통을 하면 어떨까. 네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여성이라서 운전을 미숙하다는 이유로 좀 불합리한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낸 사고는 없으니까 이제 무사고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제 차를 박으시거나 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새 차인데 뽑은 지 2주도 안 됐는데 분리수거 큰 트럭 있잖아요. 굉장히 큰 거. 그게 이제 차를 거의 갈아놓고 가셨더라고요. 뒷문, 앞문 뭐 휀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몰랐죠. 그쪽이 과실이 100%니까 아 내가 너무 속상하지만 내 돈 안 내도 돼서 다행이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회사 차라서 장기 렌트 차량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저는 이게 나중에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도 이렇게 잘 이야기하면 보상, 지금은 이제 이게 법제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감가상각에 대한 것들까지 어느 정도 이제 공식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남자가 이야기하면 해주고 여자가 이야기하면 안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 차가 이제 수리를 들어간 동안 대차를 받잖아요. 다른 차량으로. 이것도 제가 얘기하면 제 지금 들어간 차보다 낮은 등급 뭐 룰이 있다고 하죠, 당연히. 근데 남자분이 막 따져주면 좋은 등급. 그래서 저는 벤츠 CLS를 타고 다녔어요. 2주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그 지점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사고 났을 때 남자분들이 싸워주고 대처하고 하면 대차도 훌륭한 차, 보상금도 제대로 더 받을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속상했어요. 네. 마이크로 어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눈에 빡 띄는 거라기보다는 되게 미묘한 것들 많은 것 같아요. 꼭 남자를 데리고 가야만 일이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쾌한 지점인 거죠. 미님과 함께하는 뭐 드라이빙? 아빠는 운전석, 엄마는 조수석. 또 김여상가? 이러고 있어요. 일종의 프레임 같아요. 나는 운전하면 안 되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할 때 출발하는 거. 그게 이동 독립권이고, 그 이동 독립권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사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확장이 되어 가는 거. 저희 언니차 프로젝트는 언니차 프로젝트는요, 언니차 프로젝트는 같이 장롱면허가 있는 언니들을 위해서 아빠 차가 아니고 오빠 차가 아닌 운전하는 언니들을 위한 운전하는 언니들을 위한 이동 독립권 보장 프로젝트입니다.